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의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강국인 만큼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다루고 있죠.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스토리는 한 분야에 뛰어난 천재 일본인이 세계의 정상을 찍는다는 내용의 상장물입니다. 과거 JTBC 비정상회담에서는 터키 출신의 한 출연자가 재밌게 본 작품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인 캡틴 츠바사를 꼽았었는데요. 이 작품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천재 축구 소년의 이야기로 함께 출연한 많은 출연진들은 이 만화를 본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알베르토는 그 만화에서 일본이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라며 만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호히 말했죠. 이에 출연진들도 꿈이라도 꿔야지, 만화니깐 그 정도는 해야지라며 알베르토의 일침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선 이같이 만화로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게 흔한데요. 특히 만화를 통해 세계 정상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꿈꾸곤 하죠.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는 일꿈 한이 풀어쓰자면 일본이 꿈꾸면 한국이 이룬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만화 속에서 열망하는 세계의 정상을 찍어버린 한국에 실존하는 천재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따로 레슨을 받은 적 없는 소년이 숲속에 버려진 피아노로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연주해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며 세계 3대 콩쿠르라 불리우는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다. 물론 실제 이야기가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인 피아노의 숲의 스토리입니다. 역시나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천재 캐릭터가 세계의 놀라움을 선사하고 정상에 우뚝 선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만화일 것만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한국은 그것을 현실로 이뤘죠. 5년 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7회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결선의 최종 심사 결과 한국의 조성진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폴란드 음악가인 프레데릭 쇼팽을 기려 1927년 시작된 쇼팽 콩쿠르는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더불어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꼽히는 최고 권위의 대회입니다. 이런 대회에서 한국인 조성진이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조성진은 6살에 피아노를 시작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병행했고 피아니스트 신수정 서울대음대 명예교수와 박순년 순천대 교수의 지도를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11살이던 2005년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이후 2008년 국제청소년 쇼팽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09년 하마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11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3위, 2014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를 차지하는 등 엄청난 모습을 보였죠. 또 서울시향과 수차례 협연했고 러시아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미넨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체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굉장히 많은 곳들과 협연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인들이 꿈에 그리던 먼치킨이자 노력형 천재인 거죠. 일본이 이루지 못한 분야에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보이자 치졸한 일본은 만화에서만큼은 한국인을 비열하고 열등한 캐릭터로 묘사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만화 피아노의 숲에선 쇼팽 콩쿠르에 출전하는 한국인 쌍둥이 형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외모를 보나 설정으로 보나 실제 2005년 쇼팽 콩쿠르에 출전한 한국의 임동민, 임동혁 형제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품에서는 파이널리스트에도 진출 못하는 다소 찌질한 캐릭터로 묘사했죠. 이게 과연 현실을 반영한 캐릭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쇼팽 콩쿠르는 참가자 중에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싶으면 그게 1등이든 2등, 3등이든 그 자리 비워놓고 시상할 정도로 깐깐하고 콧대 높은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에서 2005년 당시 임동민, 임동혁 형제는 2위를 비워둔 채 공동 3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4등에는 일본인 2명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일화는 만화에서라도 두 형제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들을 탈락시켜 한국에게 지기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치졸하고 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가 바둑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의 바둑은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으로 통하죠. 일본 작가들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지 바둑에서만큼은 한국인 캐릭터를 최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법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 고스트 바둑왕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고스트 바둑왕은 주인공 히카루가 창고에서 오래된 바둑판을 발견한 순간 해이안 시대의 바둑 천재 기사가 주인공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 바둑의 세계로 인도해가는 스토리입니다. 그 만화에서는 바둑계 최강 끝판왕격으로 묘사되는 한국인 캐릭터 고영아를 일본인 주인공 캐릭터들이 끝끝내 이기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일본 만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또 한국인이 주인공을 이겨버리고 끝내자 일본 내에서는 항의가 극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가는 이게 현실이다라며 항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한국인 캐릭터 고영아의 모티브가 된 건 박영훈 구단입니다. 박영훈 구단은 1997년에 11살이란 어린 나이로 전국 아마 10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이었습니다. 또 프로 아마 토너먼트 16강과 같은 해 8월 말 KBS, NHK, CCTV 동양 3국 나라가 주최하는 아시아 3국 어린이 바둑잔치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했고 같은 해 학초배에서 우승했죠. 거기에 1998년 삼성화재배 아마바둑 오픈에서 우승, 같은 해 학초배 2연패를 달성했고 연말 12월에는 아마국수전에서 준우승, 1999년에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2001년 제6기 천원전 우승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가 하면 2004년 후지츠배에서 우승해 입단 후 4년 7개월 만에, 즉 최단 기간, 당시 최연소로 구단을 승단한 바둑 기사입니다. 이만큼이나 일본인들이 환장할 만한 천재는 발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부들거릴 수 있겠지만 당연히 한국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018년 무용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분노와 드라당스 최고 여성 무용 수상을 받은 박세은은 노력과 끈기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피라미드 정점까지 이른 인물이죠. 그는 349년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아시아 무용수로는 최초로 제1무용수인 프로미에즈 덩세즈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발레를 시작한 박세은은 어린 시절 발레 영재로 이름을 떨쳤는데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두각을 드러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 영재 입학했죠. 그리고 2007년 로잘 콩쿠르에서 1위, 2010년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 금상 등 세계 4대 발레 콩쿠르 중 3곳을 휩쓸며 콩쿠르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지독한 연습벌레로 유명한데 학생 시절 강도 높은 훈련량 때문에 그에게 붙은 별명이 빡세은일 정도라 하니 다 말했죠. 게다가 로장 콩쿠르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 미국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 컴퍼니에서 1년 정도 연수를 받았고 귀국 후 국제 발레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에 진출한 이후에는 초고속 승진으로 화제를 뿌렸죠. 2011년 준단원으로 입단한 박세은은 2012년 6월 한국 발레리나노는 최초로 이 발레단의 정단원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만인 2013년 1월 코리페, 즉 군무의 선두, 파리 오페라 발레 무용수를 구분하는 5등급 중 4번째로 승급한 데 이어 1년도 안 돼 쉬제, 솔리스트급으로 3번째 등급까지 승급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004년 말에는 라스루스에서 나일라 역할로 첫 주역 데뷔를 했고 2016년 제1무용수로 번역될 수 있는 프로미에즈 덩세즈로 올라섰습니다. 순혈주의가 강하고 서열주의가 강한 발레단에서 그녀가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끈기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만화에서나 꿈꾸는 청재적인 인물하면 그분을 빠질 수 없는데요. 특히 그분하면 빠질 수 없는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하죠.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사진에 대해 이렇게 통한다고 합니다. 태극기 연지 곤지 짤, 피겨킹 김연아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중 이 사진에서의 상황은 지난 2009년 애매한 판전 농란을 실력으로 잠재우고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김연아가 역전 우승을 한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퀸연아의 일화는 너무 많고 유명하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바로 이 사진의 일화로만 설명을 해보자면 김연아는 이날 일본 도쿄 요요기 제1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23.22점을 얻어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의 65.64점을 합쳐 총점 188.86점으로 안도비키를 2.92점 차로 제치고 종합 1위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동메달은 일본의 스즈키 야키코가 차지했죠. 이렇게 일본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감동적인 순간의 주인공은 일본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인의 목이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망언은 누가 했을까요? 바로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아시아 예선 3차전 한국과의 경기를 앞둔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가 한 말입니다. 여기에 김병현 선수가 저런 말로 받아쳐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냈었는데요. 프로 선수가 저렇게까지 말할 만큼 일본은 만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 일본이 꿈꾸면 한국이 이룬다를 검색하면 일본이 이루지 못한 여러 일화들이 새롭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영영 꿈만 꿔준다면 한국이 모두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소프트 파워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